주영이가 뭐라 했냐면은 되게 재미없다. 딱딱하다. 딱딱하다라는 말은 뭐 이렇게 다운돼 있다 텐션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 수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내신 때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막 농담도 하고 막 영희도 그리고 막 할 텐데 이게 처음 배우는 내용이고 내 나름 선생님 나름대로는 엄청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이게 뭐 마냥 재밌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내용의 전달을 명확하게 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끊어서 천천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대충 가르쳐도 돼. 근데 그러면 니네 머리에 남는 게 없단 말이야. 대충 빨리빨리 하고 문제 풀어보자 하고 막 농담 까먹게 하면서 해도 되는데 그러기가 싫어요. 그러기가 싫어서 조금 좀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영채랑 세민이랑 소연이도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니네가 공책을 따로 준비해서 개념을 듣는 동안 필기를 꼼꼼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끄적끄적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니네 그거 보냐 안 보지? 공책에다가 수투 개념 노트를 꼭 하나 장만을 하셔가지고 수원은 수원대로, 수투는 수투대로 꼼꼼하게 필기를 다 하시고 반드시 복습을 하세요. 알겠지?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 8페이지 한번 펴봐. 자, 수원 수투는 진짜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왜냐면 개념도 중요하지만 문제에 응용되는 깊이가 엄청 다르단, 엄청 수준이 높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잘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 이해를 하고 가야 돼. 자, 첫 번째. 음수의 수렴과 발산. 자, 수렴 얘기를 하고 발산 얘기를 하기 전에 수렴 얘기를 하고 발산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개념을 좀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자, 살면서 몇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자, 첫 번째로 X가 이 표시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요. X 화살표 A 마치 명제처럼 생겼는데 이거는 우리가 항상 앞에 리미트라고 하는 기호가 붙게 돼요. LIM이라고 쓰여지고 리미트라고 이고요. LIM 뭐 경우에 따라서는 선생님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 급하면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리미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는 극한을 처리할 거예요 라고 하는 수학적인 기호야. 자, 그럼 극한이 뭐냐? X가 A로 갈 때라는 의미예요. X가 A로 갈 때. 갈 때라고 하는 의미는 절대 이 말은 뭐냐면 X는 A가 아니면서 X는 A가 절대 될 수 없는 거야. X는 A가 아니면서 A라고 하는 이 점을 향해서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나중에 계산할 때 X는 A가 아니면서 어떠한 실수값이 A에 한해서 엄청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그러한 움직이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 그러니까 A에 엄청 가까운 값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시다시피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고요.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거야. 다가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방향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리미트 x가 a로 간다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실수값이 a는 아니면서 a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공부하겠다는 거야. 자, 그런데 자, 선생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두 번째. A가 여기 있습니다.
A가 여기 있다고 쳐볼게. A가 여기 있는데 X라고 하는 것이, 자 봐봐, 이 함수 자체가 y 이꼴 fx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A에서의 함수값이 L이라고 해볼게요. L이라고. 그럼 우리는 어떠한 것을 정의 내릴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어떻게 될까?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따지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이야. 이제부터 이런 거를 궁금해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야. 자, 보시면 x가 a로 다가가는 방향은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른쪽에서 가까이 다가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 x가 여기 어딘가에 있는데, a보다 큰 쪽에 있는데, a에 한해서 a보다 큰 쪽에서 a로 한없이 다가갈 때 함수값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타고 가다가 L을 향해 다가가겠죠. 맞지? L을 향해 다가갈 거 아니야. x가 a로 가까이 가면은 fx는 이렇게 작아지다가 점점 커지는데 L을 향해 다가갈 거 아닙니까? 맞아요? 다시 말하면 이거를 두 가지로 찢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두 가지로 찢어버리면, 리미트 x가 a 플러스라고 쓸 수가 있고, 이런 아이를 우리는 우극한이라고 그래요. 우극한. 그러니까 a가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다가갈 때라는 의미야. 그 다음에 오른쪽, 그러니까 플러스를 오른쪽에 써주면 이제부터 오른쪽에서의 변화를 보겠다는 거고, 마이너스를 써주면 이걸 자극한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는 우극한이라 할 수 있고, 이걸 우리는 a에 대한 자극한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a에 대한 오른쪽 방향을 우리가 생각하고 싶어요. 즉, x가 a에 대한 우극한으로서 존재할 때 fx는 어디로 가겠는가? 바로 L이라고 가겠죠. x가 a로 한없이 다가갈 때 함수값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변화하면 함수값이 이렇게 가서 L로 한없이 다가갈 거 아닙니까? 영차, 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자극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왼쪽에서 x가 a로 가까이 다가가면 함수값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겠죠. 맞습니까? 역시 이 문제에서는 이게, 저 그림에서는 역시 L입니다. 그러면 얘처럼, 저 그림처럼 우극한에 대한 값도 L이고 좌극한에 대한 값도 L이라면, 다시 말하면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다면 우리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L로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L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x가 a로 갈 때 fx는 L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L을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극한값. 자, 함수값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함수값은
A일 때의 딱 그 점에서의 함수값이 L인 것이야. 극한값은 오른쪽에서 변화해 갈 때와 왼쪽에서 변화해 갈 때 그 함수값이 어디로 수렴하는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아주 단적인 예로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보세요. 여기 써볼게. 예를 들어 자, 이런 함수가 있다 쳐볼게요. 가운데 빵꾸 뽕 뚫어놓고 그 값만 2인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1에 대한 좌극한값은 1로 수렴할 것이고 우극한값도 1로 수렴을 하니 자극한과 우극한의 수렴하는 값이 같아서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1 이렇게 써줄 수 있어. 하지만 함수값 같은 경우는 2 이렇게 써야 돼. 극한값하고 함수값의 의미가 이 차이가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변화를 보고자 하는 게 지금부터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어떤 거? 자, 보세요. 함수값이 이렇게 빵꾸 뚫려 있고 위에 2가 위에 찍혀 있어. 그러면 내가 이거를 자세히 쓰면은 오른쪽만 한번 볼게요. 우극한을 한번 따져볼게요. 그럼 리미트 쓰셔야 되고요. x에 대해서 1에 대해서 큰 쪽에서 1로 가까이 가잖아. x가 갑니다. 1 플러스로 갈 때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내가 따지고자 하는 함수값이 fx잖아. 그치? 이게 문제에서 뭐다? 이 선을 타고 가는 거야. 선을 타고. 그럼 어디를 향하고 있니? 화살표가 어디로 향하고 있니? 1. 알겠니? 미사 알겠어? 화살표가 1을 향하고 있잖아. 내가 말했잖아. x가 a로 다가간다는 거는 a가 아니면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애라고. a가 아니면서 1이 아니면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간다면 그때에 따른 함수값은 한없이 1로 가까이 다가갈 뿐이라고. 됐니? 좌극한은 역시 마찬가지로 한없이 1로 가까워지겠죠. 이렇게 우극한과 좌극한이 수렴하는 값이 같으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치워버리고 그냥 A라고 써버리고 L로 가요. 극한값이 L이에요 라고 써줄 수 있는 거예요. 미소 알겠니? 함수값은 뭐예요? 1에서의 함수값은 2라고 있잖아요. 점이 위에 찍혀있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구분을 해야 돼. 극한값과 함수값의 차이를 구분을 해야 돼. 1로 가까이 다가갈 때에 그 아이가 수렴하고 있는 모여지고 있는 그 값이 모여지고 있는 그 화살표가 가리키는 그 값하고 딱 1에서의 딱 그 값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야. 물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같잖아요. 알겠니? 지우야, 이해돼? 자, 또 다른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근데 공책에다가 이거 그리고 그 밑에 이거 그림인데 만약에 어떤 애가 이 3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어. 얘는 1이고 이건 2. 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리미트가 붙으면 아, 극한을 따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극한을 따지는데 3에 대한 좌측을 한번 따져볼게요.
3자극한을 한번 따져볼게요. 3자극한을 따져보시면 fx가 어디를 향합니까? 2로 향하죠. 2. 3자극한은 2를 향해 다가갑니다. 함수값이. 그런데 똑같은 그림이라도 3에 대한 우극한을 따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우극한 값은 1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왜? 오른쪽에선 1을 향해 가까이 다가가고. 그러면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수렴하고 있는 값이 다르죠. 맞죠? 이러한 케이스를 우리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언제? 우극한과 자극한이 수렴하고 있는 곳이 다를 때. 수렴하고 있는 곳이 다를 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우극한은 1로 수렴하고요. 내가 왜 자꾸 수렴이라는 말을 쓰냐면 그 수렴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물론 딱 그 값일 수도 있어. 자, 일단 봐봐. 우극한은 1로 수렴을 하고요. 좌극한은 2로 수렴을 합니다. 우극한값과 좌극한값이 수렴하고 있는 값이 달라요. 이러한 경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그 점에서요. 그 점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점에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일단 칠판 한번 깎을게요. 두 개씩 다른 거. 예? 네, 다르죠. 생긴 게 다르잖아요. 땡겨 있잖아.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잘 봐. 보세요. 보세요. 이걸 보고 니네가 찾아낼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봐봐. x가 a로 한없이 다가갈 때라고 하는 이 말은 선생님이 방금 얘기하기로서는 x는 a가 아니면서 x가 한없이 a에 가까워진다는 의미이고 극한값이 l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fx 자체가 l일 수도 있고 fx 자체가 l일 수도 있고 극한값 같은 경우는 fx가 l로 다가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가 a로 갈 때라고 하는 말은 a가 아니면서 a로 가까이 다가간다는 말인데 극한값이 l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잘 봐. 상수 함수가 있다 쳐볼게. 상수 함수가 있다 쳐볼게. 그러면 x가 3으로 갈 때 좌극한 우극한이 다 1이죠. 근데 1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계속 1이야 얘는. 그럼 fx 자체가 그 l 값이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이 문제처럼 l은 아니지만 l에 가까이 다가간다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극한값은 fx가 l에 가까이 다가간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 자체도 l보다 큰 쪽에서 l로 다가간다일 수도 있고
L보다 작은 쪽에서 L로 다가간다 일 수도 있단 말이야. 하지만 상수함수에서는 항상 계속 L이면서 그냥 계속 L을 유지하는 그런 I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의미가 두 가지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렴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항상 L로서 존재하는 것인지 L로 가까이 모이고 있는 것인지 이거는 둘 다 될 수 있는 그래프마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중요해져. 합성함수의 극한 따위를 우리가 조사를 할 건데 나중에는 이게 여기서는 엄청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영어 맞지? 기억나니? 합성함수 극한? 맞나? 자, 그래서 이거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수렴의 의미는 극한값의 수렴의 의미는 그 값을 계속 유지한 채 가까이 다가가는 이런 상수함수 형태일 수도 있지만 그 아래에서 가까워지거나 위에서 가까워지거나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극한이 이렇게 쓰여지기 위해서는 이 그림이든 공통적인 건 뭐냐? 우극한과 자극한이 하나의 값으로 모여야 극한이다라고 써줄 수가 있는 거야. 이 그림처럼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다르면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준다. 이해됩니까? 지금까지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왜? 너무 어려워. 어? 너무 어려워요. 네, 세수 좀 하고 가세요. 어? 세수 좀 하고 가세요. 갔다 오세요. 학교 안 가요. 양재가 선생님 왜 이렇게 어려워요? 너 놓쳤나? 아니 수환이 너 수업이 아직 훨씬 어려워. 어제 8시 반부터 뭐라는 거야? 이거 진짜 어려운데. 내가 뭘 이해를 못했나? 아 그냥 이런 데가 있어? 그럼 완전 뭘 야려. 어쩌라고. 킹받아. 내가 왜 자꾸 이렇게 힘줘서 얘기하냐면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할 거란 말이야. 어? 근데 0분의 0꼴 이게 극한값하고 함수값의 차이를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럼 0분의 0으로 했는데 어떻게 5가 나와? 뭐 이렇게 한다고. 거기서부터 아예 꼬여버리는 거야. 계산 자체가. 그러니까 그 0이 0이 아니고 0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상태라는 거야. 그걸 이해를 해야 돼. 그걸 이해를 해야 우리가 뭔가 계산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0이 0이 아니야. 저기요. 킹받아. 자, 이걸 일단 오면 태민이 왜? 네? 왜? 아니. 됐니? 자, 보세요. 영아, 내려놓을래? 영아, 내려놔. 자, 봐봐. 우리가 지금 방금까지 한 건 뭐냐? 어떤 그림이 있을 때, 잘 봐. 쉽게 얘기해서 x가 a로 가까이 다가갈 때 함수값은 얘를 타고 이렇게 갈 거고 x가 왼쪽에서 가까이 다가가면 위에서 타고 이렇게 갈 거야. 그런데 그 모이는 곳이 알고 보니까 같은 애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수렴한다라고 얘기한다고. 지금 이 얘기한 거야. 그래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함수값하고 극한값은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극한값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이 문을 향해 가. 한없이 향해 가. 근데 문에 닿을 수는 없어. 어? 문에 닿을 수는 없어. 근데 내가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야? 내가 수렴하고 있는 곳이 어디야? 문이잖아.
그런 걸 본 거야. 근데 반대쪽에서 원장님이 똑같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스님이 이제 우극한. 그렇지. 그렇지. 문 기준에서 내가 우극한, 문 기준에서 원장님이 자극한. 그럼 우리가 동시에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야? 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의 뭐라고? 선생님들이 향하고 있는 수렴하고 있는 값, 극한값은 어디예요? 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나는 문으로 가는데, 원장님은 반대편 출입구 쪽으로 나가. 그럼 우리가 각각이 수렴하고 있는 곳은 있겠지만 그게 한 군데를 모아집니까? 아니요. 아니잖아.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나? A에 하나씩 가까워질 때는 네. L로 하나씩 가까워진다고 하는데 네. 저 그래프에서 극한에서 근데 왜 이렇게 L에서 멀어졌다가 가까워지면 아니. 이 근처를 보고 있는 거야. 뭐야? 이거는 여기서 오는 거고 최종 목적지 여기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L로 가까워진다는데 이렇게 내려갈 때 L에서 멀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아니. 만날 수가 없잖아. X가 A에 대한 자극하는 절대 A까지 도달할 수가 없어, 세민아. A를 뚫고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끼리 만나는 게 아니야. 그래 각각으로 치는 거지 여기 도달할 수가 없는 거야. 맨 오른쪽에서 무슨 소린지 알죠? 올라와. 잠시만요. 뭔 얘기를 하는 뭔 거야? 말인지 나도 이해가 돼. 나도 이해됐어. 말로 풀면 뭔 말 풀면 이해가 돼. 이 아니 이게 뭐가 여기서 인성을 보낼 문제니? 내가 그래프 이렇게 나도 보여줘. 영이 명작하다. 내가 뭔지 알지? 완전 알아. 이렇게 만약에 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별로 그렇게 지금 이 내가 진짜 말하는 같은 중학교가 아니었어. 이거 야 지금 많이 쪽팔리거든요. 잘만 봐서 다행이지. 아니 이게 맞나? 잘 잘 근데 아무도 모르지. 뭔지 알지? 완전 공부해놨다니까. 이건 좀 합리적이야. 이거는 굉장히 좋은 아니지 근데 길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만나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 이렇게 되면 되지. 어차피 만나면 어떻게 해? 아니 그냥 자 조용. 오케이 이렇게 연정. 그게 그래서 맞아?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할 것이 없는 거지. 그래서 어때 그냥? 야, 애초에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럼 가운데 뚫려 있는 거야? 그게 근데 A를 물어봐? 그게 존재하지 않는 거지. 애초에 나 물어보지 그거 않아요. 대학할 수 있었으면. 없어 애초에. A에서만 빵 뚫린 건 가능하지. 잘 봐. 얘들아. 자 보세요. 그래서 선생님 딱 정리를 하면은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결국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아야 돼. 함수값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다 이 말이야. 함수값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왼쪽이 향하고 있는 곳과 오른쪽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발산에 대해서 배워보세요. 발산. 그러니까 뭔가 이동을 할 때 함수값이 모이면 수렴. 그럼 발산은 뭐겠니?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얼마 전에 했잖아. 점근일선.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이거 무슨 함수? 이거 아주 좋은 이야기가 있어요. 자, 함수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거 유리함수죠, 그죠? 유리함수는 설명하기가 좋아. 왜 발산도 있고 수렴도 있고. 잘 보세요. 잘 봐. 첫 번째. 리미트 x가 2에 대한 우극한을 한번 따져볼게요. 우극한을 따져볼게요. 3이 어디 있는 거예요? 됐죠? 정근.
자, 2에 대한 우극한으로 간다면 함수값이 어떻게 됩니까? 2에 대해서 오른쪽에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간다면 함수값 자체는 아주 계속 어떻게 돼? 커지겠죠. 그지? 2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가까이 다가간다면 아주 커질 거 아니야. 아주 커질 거 아니야. 계속 커질 거 아니야. 계속. 맞지? 이걸 우리는 옛날에는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제 뭐라 하느냐. 이거를 요렇게 써주고 읽을 때는 무한대. 우와. 무한대라고 합니다. 알겠니? 내가 굳이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무한소도 있기 때문이에요. 무한대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유민이가 진짜 그렇게 쓰는 거네요. 아니. 스킨 받았나 봐요. 자, 유민아. 써주는 건 이렇게 써줘요. 요렇게. 읽을 때는 무한대라고 읽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플러스가 앞에 있는 거야. 양의 무한대라고 합니다. 이거는 양의 무한. 자, 이거 뭐냐면 숫자가 아니에요. 무한대는. 그냥 존나 커요 라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그냥 존나 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왜 저긴 또 플러스예요? 2 플러스야. 플러스 2가 아니고. 되게 뭐라 하시나? 아니 다른 의미야. 2 플러스는 2에 대한 우극한을 따지겠다는. 아니 근데요 저 2는 아니 x는 도대체 어디라는 말씀? 이까지 가는 거. 저거. 아니 근데 되게 많잖아. 아니 유리하면서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정근선 저렇게. 애초에 정근선이잖아. 2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가까이 다가갈 때. 저기 x축 y축이 아니라 그냥 선이었어요? 정근선. 그니까. 이건 x축. 그게 x축 y축이었어요? 뻔해. 지금 말했잖아. 그치? 나도. 무한대 꼭 플러스 써줘야 돼. 네? 다시 그려야 돼. 플러스 써줘야 돼. 아니 없으면 그냥 플러스야. 얘네를 어떻게 할 수가 근데 네, 마이너스 써줘야 돼. 마이너스 무한대는 무조건 써줘야지. 마이너스 무한대도 있어요. 언제? 요때. 2에 대한 자극하니. 이렇게 할게. 자, 잘 보세요. 플러스는 안 써진다. 아니 말 좀 하자. 들어봐. 얘들아. 언제든지 끊고 질문하는 거. 아유 주행은 뭐? 아니 앞에 왜 플러스 꼭 써야 돼요? 방금 그 말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네. 그냥 플러스. 없으면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면 써야 돼. 마이너스면 써줘요. 어떡하지? 자 보세요. 큰일 났어 지금. 2에 x가 이잖아요. 네. 근데 정근선이 3이면 x가 점 위에 아예 없는 거예요. 아니 난 x축 아니 정근선 두 개잖아 유리함수는 주영아. 그래프 위에 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점 없죠. 정근선이 2로 바뀌고. 정근선 2, 정근선 y 이퀄 3. 그러니까 2에서의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고 2에 대한 우극한 값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한대로. 자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럼 우리가 좌극함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지? 한없이 이 기준에서 왼쪽으로 갈 때 fx도 한번 따져볼 수 있겠다 이 말이야. 한없이 x가 2의 왼쪽으로 갈 때 fx가 어떻게 되겠는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거예요. 이렇게 커지긴 커지는데 절대값이 커지는데 부호가 반대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 하느냐?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해줍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무한대로 당연히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데 점점 커지는 이런 구조 있잖아. 무한대의 상태 이런 걸 우리는 발산한다라고 이해합니다. 쌤 무한대일 때는 그러면 그게 없는 거예요? 또 지워야 돼. 뭐라고? 극한값? 그게 없는 거예요? 아니 무한대면 일단 극한값이 없고요. 나 이해가 안 돼. 다시. 무한대는 첫 번째로 무한대라는 게 나왔다. 어떤 극한값이 무한대가 나왔다. 몰라 안 봐.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값이 없잖아. 이 아니에요? 왜요? 어? 왜 이 아니에요?
2가 아니냐고? 아 그치. L이 이게 정근선이라고? 아까 전 문제에서 L이 이게 정근선이잖아. 수렴에 왜 무한대가 나왔어? 뭐라고? 그래 내가 할게요. 발산 한다. 오늘 꺼져. 나는 이상한 게 진짜 좀 나 오늘 나 내일 이거 얘기하지 마. 너가 이해가 돼. 아 그래요? 왜? 하나 보여 지금. 크림 어? 위에. 그대로 내가 쓸 거야. 아 그러니까 책에 구애받지 마. 한 번도 안 그냥 책에 나 내일 하고 내일 보내. 내가 할게. 솔직히 한 번 썼으면 좀 아껴. 그냥 쭉 써. 우리 혼자 이거 갈 거예요. 아야. 제발 닥쳐. 발산이 정확히 뭐지요? 자 얘들아, 자 봐. 수렴은 경계 이렇게 만드는 거 간단히 자, 갑자기 과학을 자 조용. 니네가 지구과학 시간에 외운 그 수렴과 그 발산이 맞아. 예. 자 봐봐. 봐. 일단 기본적으로 발산이라는 거는 이렇게 점점 뭔가 퍼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수학에서 말하는 발산은 뭔가의 함수 값이 무한대가 나오면 이러한 것들을 발산이라 하는 거야. 그런데 당연히 우극한 자극한 값이 일단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 자체도 존재하지 않지만 그 근거가 발산이라고. 그 각각의 우극한 값도 무한대가 나오고 좌극한 값도 무한대가 나오면 무한대라는 거는 일단 값이 아니기 때문에 수렴하지 않는 상태야. 이게 예를 들어 심지어 이런 식으로 봐봐. 심지어 선생님 그림 하나 그려볼게. 2가 있고요. 좌극한은 이렇게 있는데 우극한은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 쳐볼게. 그럼 좌극한은 이거 예를 들어 3을 해볼게. 좌극한은 3이거든요. 근데 우극한은 발산이지. 그러면 수렴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 근거는 그냥 우극한이 발산해서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그럼 발산하지도 않아요? 이 전체적인 게 발산하진 않죠. 하지만 우극한이 발산하는 건 맞아요. 어디로? 양의 무한대로. 알겠습니까? 그치 맞나요? 그럼 발산형이 아니면 수렴이 아니요. 각각의 수렴해도 좌우 극한이 다르면 또 존재하지 않는 데 있잖아. 그럼 발산이면은 무조건 아니 그러니까 값 안 존재하면은 무조건 발산이에요. 네? 값이 안 존재하면은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발산은 뭐라는 건지 왜 갑자기 자 보세요. 자 봐봐. 말 자, 정도만 해. 자 선생님이 그냥 봐봐. 말 좀 합시다. 잠깐만 일단 듣고 니네가 듣고 한번 생각해봐. 리미트가 있는데 x가 a로 가까이 갈 거야. 근데 f라고 하는 게 크게 얘기해서 결론이 무한대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함수값 알파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a라고 하는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안 썼죠. 양옆에. 그럼 a에 대한 극한값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알파야. 좌우가 알파를 모이고 있다는 뜻이야. 이 자체만으로. 수렴. 알겠습니까? 극한값이 무한대야.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로 썼다는 이유는 좌우가 다 무한대로 가고 있다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냥 이런 거. 이런 거. 그럼 여기로 모인다면은 좌극한도 무한대, 우극한도 무한대. 그럼 그냥 무한대로 쓸 수는 있거든요. 근데 발산. 쌤, 그러면요. 만약에 한쪽은 그러니까 양의 무한대로 오고 한쪽은 음의 무한대로 가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써요? 그럼 어떻게 써요? 이렇게 따로 써요. 따로. 근데 왜? 저 둘 다 양의 무한. 어차피 한쪽으로 안 얘 같은 경우는 양이 무한대죠. 안 돼? 자 보세요. 자 봐봐 얘들아. 봐봐. 자 봐봐 선생님. 아주 오늘 토론식 수업 좋아. 자 봐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떠한 상태가 아주 큰 상태로 가는 것을 우리는 무한대라고 얘기하고 이 무한대가 등장했다. 그럼 발산. 아시겠습니까? 근데 발산이 나왔다. 그럼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일단. 알겠니? 근데 꼭 발산하지 않는다고 그럼 다 수렴하냐? 그것도 아니야. 왜? 아니 딴 데로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건 이것만 생각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 얘들아. 무조건 이거밖에 없다고. 근데 이게 어떤 숫자여야 해. 어떤 숫자여야 한다고 이게.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극한값이 존재하긴 근거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것밖에 없어. 아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봐봐. 이런 함수값이 있어요. 이런 함수값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써줄 때 리미트 x가 5에 대한 극한을 따지고 싶어. 그럼 5에 대한 우극한이 7이고 5에 대한 좌극한이 7이야. 따라서 좌우 극한이 같으니까 리미트 x가 5로 갈 때 fx는 7이다. 이렇게 하나를 합쳐줄 수 있고 이거 자체가 5에 대한 극한값이 7이야. 또는 7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두 번째 크게 얘기할 거. 왜지? 왜죠? 어떤 게요? 아니 왜 저게 7이 되고 왜 저게 5죠? 아니요. 봐봐. 아니요. 봐봐. 여기 있는 x는 말 그대로 x. 5 플러스는 이 x가 5의 오른쪽으로 가까이 다가갈 때. 여기 써주는 7은 그 함수값이 어디로 가는 거야? 아, 그 함수값이 아니고 극한값이 어디로 가는 거야? 그 7로 가까이 다가가잖아. 얘도 왼쪽에 5에 대한 좌로 갈 때가 아니고 좌에서 올 때 7로 가잖아. 하나의 값으로 모이면 그냥 5에 대한 이 풀말을 지워버리고 그냥 5라고 써주고 7이라 써주고 이런 걸 우리는 수렴한다. 또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준다고. 자, 여기까지 이거 이해됐죠 이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보세요. 얘 같은 경우도 리미트 x의 5에 대한 플러스 x는 자, 그러니까 5에 대한 우극한은 7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5에 대한 자극한도 7입니다. 따라서 극한값 존재합니다. 역시 써줄 수 있어요. 함수값이 5에서 빵꾸가 뚫려 있고 다른 데 찍혀 있다 할지라도 5에 다가가는 수렴값은 7이다 이 말이야, 얘들아.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7은 여기서 말하는 이 7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7로 다가가는 상태야. 정확하게. 리미트가 붙어버리고 나오는 이 결과는 그 fx가 그 i로 다가가는 상태라고. 그런데 또 디테일하게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 계속 7이면서 갈 수도 있고 대부분은 이렇게 7로 다가가는 상태일 수 있고. 그게 그거네. 그게 그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그건 아니야. 계속 7이면서 다가가는 상수함수인 거하고 함수값이 7로 모이고 있는 거하고는 결론은 똑같을지언정 수학적인 정확한 의미는 좀 달라요. 자, 됐습니까? 자, 세 번째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리미트 x가 5에 대한 우극한은 9이고 x가 5에 대한 좌극한은 7입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좌극한이 우극한이랑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근거를 써준다. 봤을 때 저렇게 써야 돼. 서술형이면 그냥 이거 그냥 존재하지. 너네가 지금 이거 엄청 뭔가 뭐 써야 돼요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상식이야. 이제부터는 근거를 물어보지도 않아. 왜? 당연한 이야기거든.
근데 답 쓸 때 1번 과정도 써줘야 돼요. 어떤 1번 과정? 쌤이 1이라고 쓰시고 우극한 자극한 나눠서 써주시고. 저 오른쪽에 있어요. 이거? 네, 그 과정 써줘. 그래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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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분모가 다르잖아. 지금 난 개념 설명하고 있잖아. 알겠습니까? 이 이유를 쓰는 거야. 니네가 만약에 서술형이야. 그냥 보면 존재하지 않잖아. 이제는 좀 익숙해지면. 그냥 보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왜? 그냥 다르니까. 그냥 다르잖아. 아시겠습니까? 자, 네 번째 보세요. y는 x제곱분의 1 같은 걸 볼게. x제곱분의 1 이렇게 생겼습니다. x제곱분의 1은 얘 같은 경우는 자, 당연히 이 함수가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고요. 이 함수를 할지라도 이러한 점에 대한 걸 따지면은 당연히 이 점에서는 극한가 존재해요.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가 0이거든요. 분모가 0 되는 게 0이니까 리미트 x가 0에 대한 우극한도 무한되고 리미트 x가 0에 대한 좌극한도 무한되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발산입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돼요? 만약에 한쪽이 음의 무한대로 가는 애라도 발산이에요. 그냥 무한대 나오면 그냥 발산이야. 무한대 나오면 그냥 존재하지 않아. 왜? 근데 무한대인 게 아니지. 어떡해. 함수값이 존나 올라가고 있잖아. 졸라 올라가고 있으면 뭔데? 근데 저 10은 어디 있어? 10? 아 0. 분모가 0 되는 거 써준 거예요. 10. 아시겠습니까? 됐나요? 됐어요? 아니 왜 그러세요? 자, 네 번째. 혼자가 왜 생기는 건지 지금 확실히 알았어. 아니야. 지금 수학 가는데 앞에 살 말이야. 아 진짜 신기하게 왜 이렇게 어려워? 여기 그치? 머리카락 구경하면서 귀엽다고 손발했어. 영아 이거 토마토 머리 해줘. 아니 진짜 진심이야. 그 범규처럼 이렇게 머리 기르고. 자, 조용. 자, 보세요. 극한을 따질 때는 지금처럼 어떤 특정하게 x가 a로 갈 때의 극한을 따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상황도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뭐냐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도 물어봐요. 자, 그래서 니네가 문제를 풀어 나갈 때 x가 어디로 가는지 잘 봐요. 무한대로 가는 것인지 특정한 a로 가는 것인지.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이렇게 한없이 커질 때 함수값이 어디를 향해 다가가는 게 이겠죠. 무한대는 좌우칸이 없어요. 무한대로 갈 때를 물어볼 때는 그냥 뭔가가 나오면 그냥 수렴이에요. 그냥 어떤 특정한 값이 나오면 그냥 수렴이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 그림에서 리미트 x가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 함수값을 구하래. 극한값 구하래. 그럼 뭐라고 써주면 됩니까? 너무 빨라요. 무한대. 2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어떤 문제에서 나와. 이 그림을 얘들아 봐봐. 이 그림을 갖다 놓고 문제에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를 물어봐. 그럼 니네가 뭐라고 하면 된다고? 2라고 하면 된다. 왜요? 마이너스 무한대는 x가 이렇게 뻗어 나갈 때 함수값이 어디로 가느냐. 근데 점근선이 2인 이상 계속 2인 거죠. 저거 x는 무한이야. 네, 여기서 이제 x가 무한, x가 마이너스 무한일 때 보는 거야, 상황을. 아니 y는 이쪽으로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극한의 문제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과연 x가 a로 갈 때 뭔가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x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뭔가를 보는 것인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밑에 건 수렴하죠. 당연히 수렴하죠. 당연히 수렴하죠. 아시겠습니까?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좌우를 따질 수가 없어서 무한이랑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 때 특정한 값이 나온다면 그 자체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다시. 자, 무한대는 무한대의 우극한과 무한대의 자극한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어떤 알파 값이 존재한다면 그 자체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한다고. 특정 포인트로 갈 때는 반드시 좌우를 따져줘야 되는데 무한이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그냥 값이 존재하면 그 자체가 수렴한다라고 얘기해준다. 알겠습니까? 형 알겠니? 자, 이제 8페이지 하나 한 겁니다. 아, 9페이지도 했다. 9페이지도. 함수의 발산. 자, 됐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요. 아니 문제 내가 다 풀어줄 거야. 어떻게 하는지 봐봐. 자, 일단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10페이지 보시면 선생님 1번 자 봐봐. 좀 집중 좀 해주세요. 그래도 못 끄면 끝이야. 자, 1번 문제 보시면 10페이지에 예제 1번이에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분의 3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조사하래. 나중에는 그래프 이용 안 해도 돼요. 그냥 대입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극한값인데 왜 대입할 수 있느냐?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항상 같은 함수들이 있어. 그게 다한 함수예요. 그리고 수렴하는 수열들은 또 곱셈, 나눗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대입하면 돼요. 근데 그거는 일단 있다 하는 이야기고 일단 이해 자체를 해야 돼. 그냥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x분의 3 마이너스 2는 유리함수 우리 좀 전까지 배웠죠? 얼마 전까지? 정근선이 0이고요. 정근선이 마이너스 2예요. 그 다음에 얘가 k값이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근데 내가 지금 따져야 되는 범위는 3에서의 극한값이 어디냐는 거예요. 근데 3에서의 함수값 먼저 봐봐. 함수값. 3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그러면 3에 대한 극한값 어디입니까? 얘네? 어디로 모이고 있어요?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극한값과 함수값이 당연히 같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들아 잘 봐. 그냥 지금부터 얘기해줄게. 니네 좀 헷갈리기 쉬우니까. 지금부터 얘기해줄게. 함수가 이렇게 매끈하게 이어져 있는 함수 있죠. 이런 걸 우리는 연속이라 그래요. 이 연속인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아. 됐습니까? 연속이죠. 그러니까 끊김이 없죠. 3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지. 반드시 3으로의 극한값도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불연속인 건 뭐냐? 이런 거. 내가 아까 전에 예제로 든 게 다 불연속인 함수야. 껴있잖아.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잖아. 물론 연속에 관한 이야기는 다다음 주쯤에 졸라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극한을 따져 나가는 데 있어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1로 수렴하고 있으니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지금은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한번 볼게.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거 극한값 조사해야 되거든요. 잘 봐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생님 이걸 어떻게 그려요? 보세요. 분자가 x-1, x-3이지.
영치야. 근데 우리가 잘 봐. x가 3으로 다가간다라고 하는 상황을 보는 거잖아. 어? 그럼 x가 3이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 없어요. x가 3 돼야 x가 3이 안 되면 x-3은 0이 될 수 있어 없어? 0이 아니죠. 그래서 약분시켜 줄 수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 함수를 어떻게 그려야 돼? 이 함수를 어떻게 그려야 돼? x-1 그리듯이 그리는데 3에서의 함수값인 2에서 빵꾸 뚫어놔. 왜? 3에서의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x-1을 그리는 게 아니고 x-3분의 x제곱 마이너스 40 플러스 3을 그리는 거야. 근데 x가 3이 아니면 약분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럼 3에서의 함수값은 없어요. 근데 3에서의 극한값은 2로 향하고 있잖아. 그럼 극한값이 2인 거야. 쌤, 쌤 이거 몇 년 계정이에요? 쌤이 옛날 거 주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잠깐 정보 했어요. 아니요, 얘랑 똑같아. 어? 문제가 달라요. 저희 문제랑 얘네 문제랑 문제가 달라요. 아, 시연이 문제가 새 거잖아. 저 15계정입니다. 15계정 적는 거 아니에요? 15계정 사와, 18계정 사와야지. 아씨. 아, 잠깐만. 잘 가라. 아, 비싼. 한 벌도 안 돼, 너는. 아, 얘도 안 되는 거 같아. 다 들어. 두번 풀면 되지 뭐. 아니, 문제만 달라. 아. 15계정? 근데 15계정 맞을 거야. 판을 봐야 돼. 그 계정이 교육과정 계정이면 15계정이 맞고 발행일이 20년 9월 1일? 이건 내가 한번 봐야겠는데. 근데 일단 오늘은 별 지장 없어요. 그냥 실판만 잘 봐. 이거 그래서 할 때 15개도 더 18개도 그러니까 내가 오늘 보고 확인해보고 공지해줄게. 알겠지? 오늘 단톡방 팔 거니까 사야 되는 책 표지를 쌤 보여줄게요. 자, 일단 어쨌든 지금은 이미 사라고 했는데. 근데 시연이가 그거 했을 때 그게 제일 위에 있었지. 그건 네가 맞을 거야. 표지가 다르시면서 그래요. 2022년 근데 이거는 S를 계정 그 따로 있던데. 선생님 제가 무슨 22년형 뭐 그런 거. 이거? 이게 어, 맞는 거야? 이게 제일 최근 거 아니야? 근데 다르게. 다를 수도 있어. 이거 근데 주요 위에 야, 너도 이거 거잖아. 밑에 것만 색이 다르네. 밑에가. 아니, 얘랑 이거는 그거 완전 완전 편지라고. 아니, 표지 네가 뜯었잖아. 그거 어디 있어? 표지가 조금 똑같은 거 표지 어디 있어? 영차는 아, 그럼 맞는 거 아니야? 여기 있어. 맞아. 아,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이거 두개 아니에요? 맞는 거 아니야? 쌤이 25개, 15개 옛날 거 쌤이 쓰는 거 아니야? 공부계정 맞나? 공부 계정은 아니야. 공부 계정은 수학2가 아예 다른 수학2가 미적분이에요. 와 씨. 아니, 그러니까 이름이 다르다 이 말이야. 몰라도 모르겠어. 자, 봐봐. 자, 조금만 하고 쉴게. 잘 봐봐. 보세요. 지금 진짜 선생님 생각보다 너무 어때요? 조금 너무 반발이 거세. 너무 받아들이지 못. 이거 받아들이지 못해. 자, 밑에 봐봐. 이거보다 밑에 판 없어. 뭐? 아닌데? 가르치는 거 다 똑같아. 뭐? 짱나는 웃기지? 아, 어이없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봐봐. 세 번째 유형을 한번 볼게. 일단 칠판 보세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에 극한을 조사하여라. 자, 극한을 문제에서 보면은 극한을 조사하여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극한 값을 구하세요라고 하지 않는다. 왜? 값이 없는데 어떻게 값을 구해? 그래서 애초에 문제도 조사야, 조사. 있으면 구해보시고 없으면 없다고 써주시고. 알겠습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려주면 되잖아. 우리 무리하면서 그릴 줄 알잖아요. 1,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시작점이 1,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함수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은 어디로 갈까? 마이너스 무한대. 알겠습니까? 1,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0. 아, 1,0이구나. 상관없어. 어쨌든 미안. 근데 왜 근데 갑자기 뒷페이지로?
다 똑같아서 그냥. 빨리빨리 하는 거. 일단 칠판만 봐. 그러니까 특정 값으로 갈 때도 있겠지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함수가 어디로 가는가? 제발. 아 진짜 제가 뭘?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좀 거의 무리함수가 거의 평행하게 가. 거의 평행하게 가. 근데도 어디로 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작아지고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극한의 개념이야. 알겠니? 자, 그 다음 3장 더 넘겨봐. 자, 12페이지 봐봐. 시연아, 책 있으신 분들은 우극한과 자극한 펴보시면 됩니다. 우극한과 자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좌우 왼쪽 함수하고 오른쪽 함수의 극한을 따질 때 그게 다르면 좌우칸이 다르면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 같아야지만이 극한값이 존재할 유일한 조건이에요. 좌우가 같아야 돼. 자, 그러면 또 넘겨보시면 자, 선생님이 이거 하나만 그려볼게. 잘 봐. 이게 y꼴 fx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첫 번째가 예제가 리미트 x가 0 플러스 fx를 구하래. 자, 일단 참고로 어떤 점에 대해서 우극한과 좌극한은 무조건 존재해. 어떤 점 기준에서 함수가 일단 존재한다면 어떤 점 기준에서 실수 범위라면 끊겨 있는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끊겨 있는 거 말고 이렇게 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점에서의 좌와 우는 각각 개별적으로는 무조건 존재한다. 근데 그게 과연 같냐는 거예요. 같으면 그 점에서 해당 점에서 극한이 존재하는 거. 다르면 아닌 거. 존재하지 않는 거. 자, 지금 선생님이 13페이지에 1번 보고 있거든요. 0에 대한 우극한 fx는 뭐라면 돼? 0에 대한 우극한? 이거 1이구나. 이렇게. 알겠습니까? 1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잖아. 1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잖아. 지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0에 대한 좌극한 어디로 갑니까? 0에 대한 좌극한? 역시 1이죠. 0에 대한 좌극한. 동규 왜? 아니 세민이가 무슨 문제야? 혜민이 지금 책 달라? 네? 혜민이도 책 사왔니? 아니 그 문제가 없어요. 칠판 봐 상관없어. 0에 대한 우극한 1, 좌극한 1. 그럼 극한값 뭐? 1. 자, 1에 대한 거 한번 따져볼게요. 여기가 1이거든요. 1에 대한 거 따져볼게요. 1에 대한 자극한 뭐? 0. 우극한 뭐? 1. 그럼 0에 그럼 1에서 극한값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함수가 이렇게 끄어져 있다면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갑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x가 마이너스 무한대. 봐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함수는 어디로 가? 내려갈 거 아니야? 내려갈 거 아니야? 마이너스 무한대. x가 이렇게 돼 있잖아.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 무한대 간다. 끝이 없잖아. 계속 된다는 거야. 추세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함수에. 알겠습니까? 이제 무한과 수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겠어? 자, 10분 한번 휴식합니다.